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담 신병기입니다. 오늘은 수맥 담는 그 8번째 시간으로 수맥파 쉽게 찾는 요령 및 수맥 구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맥파 쉽게 찾는 요령 및 수맥 구분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맥의 구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맥은 일반 수맥과 교차 수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맥을 일반 수맥이라고 하고, 이는 지하에 흐르는 한 줄기의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반면에 지하수 물줄기가 2개 이상 겹쳐서 크로스 형태를 갖추었을 때 이를 교차 수맥이라고 하며, 이 교차 수맥은 그야말로 이 수맥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질병에 아주 큰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맥파를 쉽게 찾는 요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맥파를 쉽게 찾는 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 육안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신체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감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네 번째는 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 5가지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수맥파 감지 방법입니다. 그럼 첫째, 육안으로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우리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 건물의 외벽을 이렇게 검사해서 균열 현상이 상에서 하로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는 일단은 그 건물에 수맥이 흐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타 실내 내벽이나 또는 바닥에 그런 균열이 발생하면 이 또한 수맥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단독주택 앞마당에서 그 균열 현상이 방으로 향해 있을 때 이 역시 수맥의 영향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체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수맥에 민감한 사람들 중에는 일부 사람은 어느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손이나 발에 이런 어떤 느낌이 온다든가 찌릿찌릿함을 느낀다든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는 심장이나 맥박에 그러한 수가 가파르게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은 수맥파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감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집안이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수맥이 있게 되면은 으스스한 그런 느낌이 있거나 또는 무섭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수맥파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체는 각기 고유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감에 밝은 사람들은 이런 그 물체에 대해서 귀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특히 대상물에 대한 자체 그 고유의 귀를 감지하게 되는데, 수맥파 역시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감지해서 수맥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도구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의 도구로서는 엘로도, 또 두 번째는 펜줄럼은 이제 추라고 하죠. 세 번째는 바켓이라고 해서 와일로드, 즉 와일로드라는 것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 중에서 어느 거를 활용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기본 자세를 익히게 되면은 누구나가 이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앨런드나 그런 펜듈럼, 즉 추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은 바게츠 같은 이 와이로드 같은 거는 주로 외국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수강생을 지도하다 보면은 처음 초보자라도 일주일에 1회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0주만 하게 되면은 누구나가 이러한 수맥을 찾을 수 있고, 또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서 지하수라든가 온천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그 8번째 시간으로 수맥파가 인체뿐 아니라 동식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인 경우입니다. 사례 첫 번째로 백두산 호랑이의 의문의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오래전 그 중앙행정관서인 과학기술부에서 허가낸 그런 수맥 관련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술전문위원장 겸 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백두산 호랑이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그 많은 기자들이 우리 협회에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 공신력 있는 그런 협회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확인한 결과 우리 협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협회다라고 그렇게 믿고 와서, 그 원인을 한번 수맥 관련해서 판단을 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아마 협회장한테 의견을 개진하니까 그 협회장이 즉시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그 백두산 호랑이의 동물 그 우리 거기를 한번 원격 진단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해주시겠느냐고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 즉시 그 원격 진단을 해보니까 그 우리의 약 한 2m 간격으로 해서 그 우리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회장한테 혹시 이것이 원인일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바로 그걸 기사화해서 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유사한 그런 사례로 일정한 장소에다가 개를 메어놓으니 열흘을 지나지 않아서 시름시름하다가 동물병원에 보내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학자와 지질학자들이 그 장소에서 왜 메어놓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해서 그 정밀 진단을 해보고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해서 원인 규명을 했으나 결국 밝혀내지를 못해서, 혹시 그러면은 어떤 제3의 요인인 수맥파의 영향일까라고 해서 수맥 전문가를 모셔다가 거기를 한번 진단을 해보니 강한 그런 교차 수맥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원인이겠다 해서 이거로서 원인 규명을 결론지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식물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나무 밑에 그 수맥이 흐르게 되면은 이 나무가 올곧게 그렇게 자라질 못하고 굽어서 자라거나 혹은 또 이끼가 끼고 또는 말라 죽는 등 그런 고사 상태가 이어지는데,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사를 하거나 잘 자라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수맥의 영향이 컸었는데, 그 자리를 비켜서 다른 데에다 옮겨 놓으면 또 멀쩡하게 잘 자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아본 결과와 같이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로 인체와 같이 그런 수맥파를 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 중에 고양이라든가 이런 그 동물들은 수맥파를 좋아하면 좋아하지 수맥파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키우는 개나 애완견인 개나 또 고양이들 그 중에서도 개는 그 수맥파를 잘 탑니다만은 이 고양이는 수맥파를 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 고양이가 주로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 생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수맥파하고는 아주 친한 그런 동물이 바로 그 고양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역시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수맥을 좋아하는 그런 미루나무라든가 이런 것, 그 나무라든가 또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맥파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맥을 좋아하거나 수맥을 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지하수 개발 성공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